네, 그 4월 24일 토요일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무결성 점검을 하기 위해서 종료 단계에 물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요. 저희가 이제 SQL을 통해서 뭐 테이블명, 컬럼명,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 자릿수 이런 거를 가져와서요. 이제 엑셀로 전환해서 이제 받아오는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엑셀로 변환한 자료를 가지고 실제 그 무결성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일단 만들어 놨었고요. 물론 그 감리 종료 단계 현장에 가시면 사실 그 실제 물리 데이터베이스에 그 접속까지 해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하는 경우가 물론 이제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예, 사이트별로 그렇게 접속이 되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뭐 보안 정책 등등 해서요. 이 감리원 하시는 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뭐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조차도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엔 저희가 이렇게 아까처럼 뭐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툴을 설치해서 접속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없겠죠. 예. 이럴 경우엔 그 사업자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물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테이블하고 컬럼, 그다음 타입 랭스와 관련된 그 자료를 추출해서 엑셀로 변환해서 이렇게 달라고 하셔야만 무결성 점검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편한 거는 뭐 사업자분들에게 해달라면 되게 편하죠. 1차적으로 편하고요.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리원이 그 맨날 사업자한테 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접속해서 이렇게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뭐 이렇게 하시면 사업자랑 발주기 간에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데이터베이스 감리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신뢰성도 높을 거 보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직접적으로 접속이 가능하시면 접속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정 이제 불강력적인 상황에서는 사업자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건 두 가지 경우를 그 지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서 받은 경우는요, 그 무결성 점검을 아주 빠른 시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법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요. 물론 뭐 더 좋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하나 이제 하기 전에요, 여기 테이블하고 이제 컬럼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이블 컬럼명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냥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타입과 랭스와 이제 프리시전이 있습니다. 이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넘버 타입의 경우에는 소수점을 나타내는 거죠. 뭐 20점이.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도메인이라는 걸 한번 만들 필요가 있겠죠. 도메인이라는 컬러 만들어서 이 세 개를 한번 조합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트 잠깐 띄고요. 그다음에 랭스 잠깐 띄고 뭐야? 네. 자, 이런 식으로 좀 도메인을 만들어봤습니다. 도메인 아시겠지만 도메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타입과 랭스를 좀 합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면 비교할 때 이런 게 이제 동일한 도메인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동일한 도메인이라고 보여지고 요거는 똑같은 바차지만 하나는 10자리, 13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제 도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좀 비교를 하기 전에 이 작업을 한번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쓸게. 여기 보시면 이 값은 지금 수식으로 제가 이제 정의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정의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이 비교를 소트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요, 문자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문자로 바꿔주시는 법은 전체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C로
카피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번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값으로 해주시면요. 기존에 이제 수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 화면에 보이는 값 그대로 다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면 보시다시피 그죠? 이번에 이제 수식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 값으로 바뀐 거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도메인부터 잠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동일한 컬럼이 그죠? 다른 도메인을 쓰냐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전체를 여러분들이 소트를 좀 해주세요. 즉 이 컬럼 네임명으로 소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럼 네임으로 뭐 오른쪽은 내려서 상관없습니다. 하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컬럼이 이렇게 쭉 동일한 건 이제 뭉쳐지겠죠. 이렇게 쭉 하다가 이렇게 동일한 컬럼들이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소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점검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컬럼인데 이렇게 만약에 도메인이 서로 다르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이 상태에서는 또 눈으로 이걸 일일이 다 하실 수 없잖아요. 뭐 그래서 이거는 뭐 그죠? 이렇게 보고 동일한데 이게 동일한지를 일일이 눈으로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약간의 수식을 써서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체크라고 하고요. 뭐 노직은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와 서로 같지만 도메인이 다를 경우에는 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어떻게 주시냐면요. if and 자, 이 컬럼이죠. 얘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얘와 얘 같은데 B2와 자기 위의 컬럼이 같고요. 근데 이 도메인 얘와 얘가 서로 다르다. 자, 이러면 이게 뭐죠? 어떤 상태죠? 보시면 컬럼명은 동일한데 도메인명이 서로 다르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하기 위해서 뭐 X로 저희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표시 안 하는 수식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수식은 제가 나중에 좀 이후에 설명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한 다음에 다시 수식 복사를 쭉 하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뭔가 X라는 표시가 지금 나온 부분들이 생겨요. 여러분 X 이렇게 X가 나오죠. 강으로. 그래서 이것도 제가 뭐 좀 더 보기 좋게 여러분들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한번 넣어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조건부 서식에 가서요. 새 규칙을 만들고 이렇게 다음을 보면 셀 값이 만약에 x랑 같으면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주는 서식을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x가 들어간 쉘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여러분 좀 보시긴 좋아지죠. 한번 이게 뭐가 이제 문제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다 보면 여기 뭐가 x가 나왔죠. 그래서 한번 저희가 한번 정확히 한번 보게 되면 그렇죠. 여기 아시다시피 이렇게 컨텐트라는 동일한 컬럼이 존재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두 개는 C랍 4000바이트, 하나는 B랍 400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론 뭐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동일한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그죠? 서로 다른 컬럼을 지금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걸 여러분들에게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 내려가 보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보시면 자 DEPTCD 여기 이제 DEPTCD는 부석 코드를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TEMP나 TDEPT라는 동일한 컬럼인데 부석 코드가 TEMP 테이블에도 있고 TDEPT 테이블에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하나는 바차투, 하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문제가 크다고요.
이렇게 코드성들, 조인이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 타입 자체를 다르게 해놓으면 예, 문제지가 아주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아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다 보면은요, 뭐 이렇게 숫자대기죠. 예, 여기도 보시면 예, 또 나오죠. 아이디라는 거죠. 아이디. 예, 아이디인데 여기 지금 타입 자체가 어떤 거는 바차투, 일단 바차투와 넘버를 혼용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릿수도 어떤 건 바차투에 10자리, 어떤 건 뭐 20자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 가서 이거 점검을 해보면요, 거의 한 7, 80%들은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은 이게 그 신규로 구축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표준을 지켜서 이걸 하지만 그 기존에 있는 에지 시스템을 뭐 고도화한다거나 혹은 뭐 운영 유지 시스템을 근거로 해서 차세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요, 기존에 이 잘못되는 거를 그대로 그냥 차용해서 쓰는 분들 그 사이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7, 80%는 항상 이게 문제점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새롭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쭉 점검하셔서 사실 이제 가이드를 하시면 좋고요. 아까처럼 뭐 바차투를 자릿수를 좀 달리 쓴다, 뭐 이런 건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게 양이 많을 때는 그걸 다 뭐 고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물론 뭐 몇 개 안 될 때는 그것도 고치면 좋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단 아까처럼 그 동일한 타입들이 뭐 바차나 캐릭터를 혼용해 쓴다, 혹은 넘버를 쓰거나 바차를 뭐 혼용해 쓴다, 혹은 넘버를 쓰는데 어떤 건 정수형, 어떤 건 뭐 소수점 쓴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릿수가 잘린다거나 어떤 계산에 문제점이 생길 수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필수로 고치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럼이 뭐 300개 정도니까 이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눈으로 봐도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지만, 뭐 현장 가서 하시면 이게 얘기죠. 수천 건 혹시 쓸 텐데 수만 개의 컬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수동으로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예, 이런 식으로 뭐, 예, 엑셀로 어느 정도 수식을 써서 예, 이런 체크할 수 있는 또 로직을 이용해서 예, 찾아주시면 예, 아주 정확하게요, 누락한 거 없이 예, 도메인 무게수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